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뷴 양봉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혼다 CR-V라고 하는 모델인데요. CR-V라는 차량이 뭐 생소한 모델은 아니죠.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2000년대 초반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모델이고 또 수입 SUV의 대중화를 이끈 모델이기도 해요. 요즘에는 뭐 이제 독일 차로도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 시장에서는 CR-V의 인기는 대단할 정도로 국내에서도 뭐 꾸준하게 판매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모델은 아닌데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올해부터는 혼다 센싱이 적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성비가 높아진 3,600만 원대 그런 모델도 새롭게 추가가 됐거든요. 특히 지금 혼다 센싱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제 혼다 센싱을 추가해달라는 소비자들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 혼다 센싱이 추가됐다는 거는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시대의 좀 흐름이 안전이나 첨단상 이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이게 가족들이 함께 타는 SUV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안전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사고 예방도 그렇고 뭐 운전자의 피로도 감소라던가 뭐 이득 볼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소비자들은.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많았던 건데 이번에 아무튼 드디어 추가가 됐습니다. 이 혼다 센싱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요, 이 운전대 오른쪽에 리모컨을 보면 버튼들이 많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을 이용해서 이 첨단 사양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셋 버튼을 누르면 바로 앞차 간의 차간 거리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조절하는 버튼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차간 거리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일 수가 있고요. 지금은 전용 도로니까 뭐 높게 잡아서 한 90km 이 정도 수준을 잡았는데 제가 90km로 세팅을 해놨는데 지금 주행 속도는 79km예요. 왜냐면 앞에 트럭이 주행하고 있거든요. 트럭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까지 맞춰서 주행하고 있어요.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고 타사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아니면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표현하는 고가의 크루즈 컨트롤 장비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운전대를 놔도 이렇게 차선을 유지시켜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차선 안 넘어가죠. 살짝 넘어가는 듯 하면서 잡아줘요, 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이거 차선 중앙에 딱 맞춰서 못 가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차선 중앙을 딱 맞춰서 가요. 그래서 차선을 넘어가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혼다는 운전의 재미를 더 우선시하는 그런 철학이 있어서 안전도 지키면서 운전의 재미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차선에 살짝 간섭이 됐을 때 다시 잡아주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직전에 시승한 모델이 현대 아이오닉이었어요. 근데 아이오닉을 탈 때는 제가 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아예 끄고 탔어요. 왜냐면 핸들이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움직이더라고요, 자꾸. 그래서 코너 같은 데 들어가면 핸들이 멋대로 확 틀어져 버려서 오히려 더 위험하게 느껴지고 이게 더 불안하게 느껴져서 저는 평소에 끄고 탔습니다. 그래서 뭐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거나 이럴 때는 괜찮았는데 평상시 운전에는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근데 지금 CR-V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완전히 적극적이진 않아서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보조 장치잖아요. 보조 장치라서 운전대가 지 멋대로 막 움직이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불편하지도 않고 걸리적거리지 않아서 그냥 계속 활성화 두고 시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개인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혼다처럼 세팅해 놓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도 자동차 전용 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만 이 기능을 사용하잖아요. CR-V는 국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국도에서 사용할 때도 크루즈 컨트롤을 그대로 활성화시켜 놓고 주행하면 얘가 알아서 당연히 핸들을 놓으면 안 됩니다. 아직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반자율주행이기 때문에 핸들은 놓으면 안 되고 살짝 잡아주셔야 돼요. 당연히 놔도 가긴 가요. 네, 차선을 잡아줍니다. 가긴 가는데 그래도 잡아주는 게 안전하고요. 이게 이제 고속도로에서 사용하는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이가 크냐면 국도에서는 이렇게 신호등이 되게 많잖아요. 신호등이 많은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차를 완전히 세워주지는 못해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도로에서만 주로 사용하게 개발이 되었고 국도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뭐 아우디나 현대차 일부 아니면 제네시스 이런 차량들은 국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모델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 그런 모델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고속도로에서나 사용하시는데 이게 운전하다 보면 국도에서도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길에 도로가 엄청 막힐 때 아니면 장거리 운전할 때 이럴 때는
발목이라던가 이제 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다 피곤하니까 국도에서도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싶을 때가 있는데 CR-V는 그게 됩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면 고속도로에서는 차선 유지하고 앞차 간의 간격, 속도 조절 뭐 이런 것만 되면 돼요. 근데 국도에서 쓰려면 완전히 정차하고 다시 출발하는 그 기능까지 되어야 되거든요. 혼다 CR-V는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 신호가 또 안 걸리네. 저희가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신호가 안 걸려서 정차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속도를 줄여서 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얘는 정차까지도 돼요. 긴급 제동 시스템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보니까 야, 신호가 진짜 너무 안 걸리네. 근데 어쨌든 지금 좀 괜찮았던 거는 갑자기 쓸 때도 너무 갑자기 이렇게 확 쏠리지도 않고 다시 재가속할 때도 너무 확 가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걸 맞춰주니까 그거는 괜찮은 것 같네요. 왜 이렇게 신호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잘 뚫리는 거야 또? 왜 이렇게 파란불이야? 왜 한 번도 안 쓰지? 벌써 원주에서 횡성 읍내까지 다 왔어요. 신호 한 번도 안 걸리고. 네, 이제 쉬는데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있는 상태인데 보세요. 완전히 정차되죠. 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아무것도 조작 안 했고. 그래서 계기판에 스탑 디드, 내 발음이 너무 구려. 아무튼 스탑 디드? 아무튼 스탑 됐다고 이렇게 써져,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다시 지금 앞차가 출발을 해요. 출발할까요 과연? 저 아무것도 조작 안 해요. 출발 안 하네. 하지만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면 다시 출발합니다. 완전히 멈추기는 하는데 출발을 정차했다가 한참 뒤에 가면은 플러스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구나. 이거는 타사의 크루즈 컨트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잠깐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는 자동으로 출발을 하는데 완전히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 지금 크루즈 컨트롤 활성화 상태입니다. 여전히. 여기 어르신 먼저 지나가시길 해야겠다. 전동 휠체어 먼저 지나가시게 하고요. 아무튼 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되게 진보된 사양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장모님, 아들, 와이프 뭐 이런 가족들하고 타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만약 이 차를 꼭 저만 운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와이프가 운전할 수도 있는데 보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혼다 센싱. 아니, 혼다 센싱이 있는 게 뭐 그렇게 자랑거리냐. 어차피 이런 기능들 다른 브랜드에도 다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CR-V 3,600만 원대 가성비 좋은 그런 모델 구입하시면 되고, 요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풀옵션 모델 4,300만 원대 요 모델 구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들하고 타는 입장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혼다 센싱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횡성호 가는 국도인데요. 여기 좀 와인딩 구간도 많고 섬광을 끼고 가서 경치도 되게 좋은 곳이거든요. 저희가 횡성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좋은 코스니까 날씨 풀렸을 때 한 번씩 드라이브 삼아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R-V는 1.5L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데요. 다운사이징 엔진이죠. 1.5L면 출력이 193마력, 최대 토크가 24.4kgm인가 그 정도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에 주행할 때는 디젤 엔진처럼 막 그런 토크의 그 묵직한 그거는 좀 약한 건 사실인데, 아이를 태우고 뭐 가족들을 태우고 주행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소나타 같은 소나타급의 그냥 세단을 운전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어서 답답하거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고속 주행에서는 출력이 좋잖아요. 190마력이 넘으니까 후반 가속도 쭉쭉 밀어붙여 주니까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콘이라고 버튼이 있는데 이게 에코 버튼 같은 거거든요.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연비도 꽤 괜찮아요. 연비도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2km 그냥 넘어가고요. 국도에서도 뭐 한 8, 9km 정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국도는 이제 도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연비가 차급이나 가솔린 엔진이라는 점, 그런 거 다 따졌을 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이거 끄고 잠깐 달려볼까요? 이 차는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데 자동 변속기처럼 살짝 끊어주는 그런 거를 만들어 놨어요. 기어가 변속되는 것 같이.
그래서 무단 변속기라고 해서 그냥 아무 재미없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출발할 때 가속감이 저는 되게 깔끔하게 느껴져요. 핸들링도 그렇고 브레이크 담력도 적당히 좋고요. 독일 차만큼의 그 정도 타이트한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좀 칼 같은 느낌은 있어요. 깔끔하다. 출발할 때나 브레이크 아니면 핸들링 이런 것들 할 때 되게 가볍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급가속을 할 때는 엔진음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뭐 평상시에는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디젤 차 대비 훨씬 더 조용한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리고 진동 같은 것도 되게 적고, 제가 우측 깜빡이를 켜면 이렇게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이게 레인 와치라고 하거든요, 혼다에서는. 요즘 뭐 기아 K9이나 아니면 현대 신형 소나타에 들어가는 그런 기능이어서 뭐 새삼스러울 게 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레인 와치는 혼다가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적어도 혼다가 세계 최초인지는 제가 그것까지 확인 못했는데, 적어도 국내 파는 차량 중에서는 혼다가 제일 먼저 적용했던 기능입니다. 얘가 아마 어코드가 맞을 거예요. 어코드에서 먼저 선보였던 그 기능인데, 이거 되게 유용합니다. 사각지대가 안 보여서 차선 변경하다가 갖다 받거나 이런 일은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되죠. 운전석에서는 뭐 시야도, 전방 시야도 굉장히 좋고요. 뒤나 옆에, 아무래도 SUV다 보니까 시야도 굉장히 좋고 운전하기 되게 편한 차 같아요, 얘는. 이런 버튼들도 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혼다 센싱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이런 것도 다 직관적이고, 앞에 HUD가 있어요. HUD에서는 뭐 RPM 게이지라던가 속도 이런 것도 표기해주고, HUD 그래픽도 운전대 오른쪽에서 조작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표시 정보. 오토트리밍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공감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 와이프나 아니면 어르신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모르는 버튼이 있으면 아예 조작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도 활용을 못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지만 통풍 시트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니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통풍 시트가 있는 차인데도. 그렇게 이제 버튼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버튼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장점인 거죠. 그런 면에 있을 때는 CR-V가 지금 이런 버튼들 배치해 놓은 것도 되게 잘해 놓은 것 같고, 주행 중에 이렇게 운전하면서 뭐 온도, 풍량 조절한다든지 온도 조절하는 거 이런 것도 간편해서 터치 스크린 눌러서 뭐 화면을 바꾸고 이런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혼다 CR-V 그닥 관심 없었거든요. 뭐 이미 국산차도 이제 수입차만큼 잘 만드니까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일본 차는 관심이 없었는데 CR-V는 정말 타면 탈수록 매력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디자인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뭐 실내도 좋지만 외관도 되게 멋있는 게, 이 그릴이랑 헤드램프가 쫙 이어지게 하면서 되게 넓어 보이고, 이게 다 LED잖아요. 지금 LED 이런 부분도 멋있고, 크롬 이런 포인트들 이런 것도 굉장히 멋지고요. 후드도 보면은 근육질처럼 그렇게 좀 포인트를 줘가지고 되게 전면부가 강인해 보이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측면에서 보면 이 휠 디자인이, 이걸 투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이아몬드 커팅 휠 이런 타입으로 해서 휠 자체도 포인트를 줬고, 타이어도 보면 꽤 두꺼워요, SUV답게. 근데 이게 실제로 봐도 생각보다 더 두꺼워서 수치를 봤더니 235에 60R, 18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두꺼운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서 차가 좀 더 강인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내주고 있고, 뒤가 또 전면만큼이나 저는 이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CR-V가 계속 이런 L자형, 뭐 볼보랑 비슷하긴 한데 이런 디자인을 사용해 왔잖아요, 전통적으로. 바깥쪽에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안쪽에는 이 방향지시등 이 부분을 다른 색깔로 주면서 살려가지고 이게 뭔가 좀 더 미래지향적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옆에서 보면은 얘가 좀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에도 살짝 걸리거든요. 운전할 때 SUV답지 않고, 뭐 포르쉐를 사이드 미러 911을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엉덩이가 살짝 이렇게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처럼 좀 재미있는 요소이기도 하더라고요. 뭐 오늘 디자인 리뷰를 다 자세하게 할 건 아니어서 이렇게 간략히 보는데, 외관은 굉장히 좀 강인하게 되게 멋지게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실내를 잠깐 보면, 실내도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 우드 트림이 사용됐는데, 이게 리얼 우드는 아니고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되게 품질이 되게 좋게 마감을 해놨어요. 이런 부분도 마감이 가죽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물론 아래는 플라스틱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중 브랜드 모델에서 상당히 마감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시트 보시면
큰 편이에요. 이 정도면 큰데 사이드 볼스터라고 하는 이 측면 지지부 같은 게 잘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몸도 잘 받쳐주는 편이고요. 헤드레스트도 비교적 큰 편입니다. 이 핸들이라던가 딱 앉았을 때 앞쪽 이 부분이 되게 좀 꽉 찬 느낌이 들긴 해요. 되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꽉 찬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나마 좀 아쉬운 거는 계기판 보면 이렇게 한글화가 좀 잘 안 되어 있어요. 영어로만 표기되고 있어서 요거 좀 한글화를 더 잘해줬다면 좋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다 전반적으로 되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처음에는 저는 또 변속기 위치가 앞에 있잖아요. 지금 미니밴처럼 앞에 있어서 아니 무슨 SUV가 미니밴처럼 이렇게 변속기가 앞에 있어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변속기가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수납 공간을 엄청 살려놨어요.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SUV들은 변속기가 여기 있고 컵홀더가 이 뒤로 밀려 있고 이쪽 앞쪽이 수납 공간인데, 얘는 이제 변속기가 앞으로 밀리면서 이쪽을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11V 파워 아울렛, 그리고 컵홀더, 그리고 여긴 다 수납 공간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수납 공간도 평소에는 이렇게 물건 올려놓을 수 있게, 핸드폰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마감을 해놨고, 또 큰 거 물병 같은 거는 밑으로 넣을 수 있게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건 되게 아이디어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막 USB 포트나 HDMI, 파워 아울렛 이런 것들도 다 돼 있어서 실용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혼다 센싱 말씀드렸지만 전자식 브레이크 이런 거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브레이크 홀드나 보통 국산차에서는 오토 홀드라고 하죠. 그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뒷자리도 보기보다 되게 만족스러운 편이에요. 레그룸 보세요. 이게 제가 평상시에 타는 세팅이거든요. 이렇게 앉았을 때 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산타페급이고,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이런 포지션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암레스트도 되게 넓죠. 그래서 팔을 올려놔도 여기 뭐 물병 같은 게 걸리적거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좋고, 이 헤드룸이나 이런 시트 각도도 중요하잖아요. 시트 각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뒤로 더 이렇게 밀 수가 있어요. 보시면 조금 더 넘어갔죠. 이게 기본 상태고 이렇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러면 진짜 편해지는 거죠. 이 정도면 굉장히 우수한 수준이에요. 깜짝 놀랐던 거는 1열도 괜찮고 2열도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대박인 건 적재의 공간입니다. 여기를 보면 문이 이렇게 활짝 열리잖아요. 지금 팀장님도 문을 활짝 열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짐을 이렇게 갖다 싣기가 되게 좋아요. 애들을 태우거나 내리게 하기에도 좋고, 시트를 접었을 때, 이게 저희 카메라 가방인데 이렇게 되게 편한 거예요. 문이 활짝 열리니까 짐을 싣기가 되게 편한 거죠. 만약에 문이 다른 SUV처럼 이 정도만 열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대각선으로 나와야 되고 옆에 걸리적거리는 거,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얘는 활짝 열리니까 이 정도가 되게 편한 거죠. 이 옆에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조금 걸리적거리긴 합니다.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튀어나오게 설계했을까 잠깐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 튀어나오니까 물건이 옆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입니다. 올라가는데 장난 아니죠? 보시다시피 입구가 되게 넓어요. 얘가 또 낮습니다. 그래서 짐을 싣고 내리기가 되게 좋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 옆에 뒤에 핸들 잡으면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데, 제가 반대편도 접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열 지금 다 접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차박을 하거나 아니면 큰 짐을 싣기에도 좋은 건 당연한 얘기고요. 여기 바닥,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세팅을 하면 유모차가 그냥 들어갑니다. 이게 바퀴 자국인데 제가 어제 유모차를 실어봤어요. 여기다가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안 접었는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나 아니면 벤츠 지바겐 정도 돼야 이렇게 세로로 실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그런 대중 모델에서 이렇게 바로 넣을 수 있는 차는 전 처음 봤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서 앉아볼까요? 이렇게 앉았을 때, 그쵸? 머리가 안 닿죠? 이만큼 높이 나오는 SUV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이 바닥이 지금 한 3cm, 2cm, 3cm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기만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똑바로 앉을 수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머리가 되게 불편해지죠. 갑자기. 이게 보통의 SUV들인데 요 한 2, 3cm가 지금 이 차를 완전히 더 살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눕거나 이러기엔 좋겠죠. 여기서 뭐 차박을 한다든지 그러기엔 좋은데, 이거를 내리면 이 차의 이제 적재 공간을 확 넓혀주는 그런 게 되니까, 아, 이거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마감 잘 해놨네요. 이런 것들도 이게 다 버릴 수 있는 건데,
버리지 않고 마감을 잘 해놨습니다. 옆에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혼다 CR-V를 시승하면서 제가 뭐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크게 관심 가던 차량은 아니었거든요, 평상시에. 근데 타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가 좋았냐면 일단 1.5리터 엔진을 사용해서 배기량이 이제 낮다 보니까 세금이 싸죠, 일단. 그리고 가솔린 엔진이다 보니까 조용하고 진동도 적고요. 이 가솔린 엔진인데 연비가 좋아요. 공차 중량이 가벼우니까 이 체급의 가솔린 SUV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사실상 꼭 보너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크기 대비 이 트렁크 공간 방금 보셨잖아요. 트렁크 굉장히 넓고 뭐 뒷좌석도 거의 뭐 중형 SUV, 국산 중형 SUV만큼 넓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넓어서 공간감도 굉장히 좋고 5명이 그러니까 탑승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혼다 센싱, 그런 안전사항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타도 믿음이 가는 그런 차량이라는 점. 아, 진짜 마지막은 가격이네요. 가격이 3,600만 원대부터 4,300만 원에 트림별로 3가지 트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성비가 나는 뭐 혼다 센싱 필요 없고 가성비 좋은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3,600만 원짜리 모델 나는 다 필요해, 나는 혼다 센싱도 있어야 되고 다 옵션이 다 있어야 돼 하시는 분들은 4,300만 원대 모델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국산 SUV 가격들이 뭐 싸진 않잖아요. 지금 CR-V가 국산 중형 SUV 고급 트림하고 이제 좀 겹치긴 하는데 수입차라는 점을 좀 감안하고 옵션 같은 거 이래저래 이제 고려해 보면 꽤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